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당선자,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군사 옵션 검토, 그리고 러시아의 세계적 야망, 시리아 정권 몰락으로 한계 드러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최신 국제 뉴스 트럼프 팀,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공습 등 옵션 검토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전환팀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첫째, 트럼프 당선자의 우려와 접근 방식. 트럼프 당선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환팀은 현재 최대 압박 2.0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이란에 가했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옵션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군사력을 활용하거나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둘째, 이란 핵 개발의 현재 상황. 이란은 이미 핵무기 4개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전환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당선자가 이란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군사 옵션의 세부사항. 논의 중인 군사적 옵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군사력 증강 중동 지역에 미군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를 제공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직접적인 공습,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이란 핵시설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군사작전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독자적 공격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이란이 외교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외교적 노력의 한계. 트럼프는 새로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외교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의 다국적 핵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철회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협정을 부활시키려 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며 핵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과의 협력 가능성.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며 두 사람 모두 이란의 핵 개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고려했지만 미국의 경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란의 대응 가능성.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유엔 사찰관을 추방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북한과 유사한 경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곱째, 향후 전망.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선택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의 전환팀은 현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각 구성 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동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이란 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중동 전체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시리아 정권의 몰락과 러시아의 세계적 야망의 한계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계 정치에 미칠 파장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시리아 정권의 붕괴와 러시아의 손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중동 동맹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세계적 야망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푸틴은 한때 러시아를 세계 강대국으로 다시 세우고자 중동, 아프리카, 북극 등 다양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세우며 미국과 중국에 도전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손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공군과 해군 기지를 활용해 중동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타르투스 항구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는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이 기지의 미래는 새로운 시리아 지도부와의 협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기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제리, 수단, 리비아 등이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타르투스만큼 전략적 이점을 가진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셋째, 러시아의 세계적 야망과 선택의 기로.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러시아로 하여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 주변 지역에 집중하며
손실을 줄일 것인지 말이죠. 크렘린과 가까운 전문가들은 점차 후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한 고문은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의 명예와 지위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러시아가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아프리카와 북극에서의 영향력 감소. 러시아는 과거 아프리카와 북극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와그너 그룹 용병을 통해 여러 정권을 보호했지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러시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북극에서는 소련 시대의 기지를 복구하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지며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극 항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지위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푸틴의 다음 행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시리아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간의 협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 푸틴의 세계적 야망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러시아는 더 이상 과거처럼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중동, 아프리카, 북극 등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시리아 정권의 몰락과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세계적 야망의 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푸틴의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